네, 안녕하세요. 기획TV입니다. 2020년 7월 22일 마감 후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를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샤인샤댐 붕괴설까지 최대 수위 10m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폭우가 중국에 계속 한 달째 엄청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샨샤댐인데 지금 이게 뭐 쉬었다는 말도 있고 뭐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뭐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샨샤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양강 댐의 14배 정도의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수력 발전까지 하고 있죠. 예, 그래갖고 지금 대단한 그러한 한마디로 기간 산업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만약에 근데 지금 여기 샨샤댐이 이제 무너진다면 음, 지금 이제 10m 남았대요. 10m. 이게 평상시에 한 뭐 120m인가 뭐 한 그 정도 남는데 10m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무너지거나 해서 범람을 하면 그 짱슈성이라는 그 곡창지대가 매몰돼서 식란난이 닥칠 수도 있고요. 상하이 그리고 이제 난징, 슈저우 등 동부 대도시 지역에 치명타를 주는데 이 지역에 약 4억에서 6억 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중국 그 GDP 생산의 약 40%를 차지해서 사실상 전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기사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샨샤댐 끝이 이제 양쯔강을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라보면 동해죠. 동해 쪽에 원자력 발전소죠. 원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몇 개가 잠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잠기고 그러면 가동이 안 돼서 지금 그 일본과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방사능 오염에 의한 방사능 해수와 서해 쪽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방사능 비가 내릴 수가 있죠. 이게 그 방사능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바람하고 먼지하고 섞여서 이제 서해를 건너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도권이 제일 타격이 큽니다. 그쪽으로 바로 이제 건너오는 바람을 타고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면 방사능비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이것 때문에 그 션샷댐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좀 문제가 계속 돼 왔는데 공산당은 괜찮다고 계속 그랬죠.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좀 이거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샨샤댐이 붕괴 안 되게끔 좀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샨샤댐 붕괴에 대한 거는 거의 한 20일 전부터 계속 유튜브에서 떠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언론에서 그런 데서도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좀 그냥 무난히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뭐 그냥 이건 운에 맡겨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뭐 그냥 조금 간단하게 방송을 이제 새벽에 했는데요. 이 주 종목은 이제 이 현대 HCN하고 지에넌 에너지 때문에 이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현대 HCN은,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 저는 이제 시세를 바로 줄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고를 파더라고요. 많이 하락을 시키길래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은 이 세력, 이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우리는 안 가 하면서 계속 털나는 거죠. 예. 당신이 본 거는 틀렸어. 그렇죠? 근데 분명히 24일 이전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23일 날 내일 발표한다는 말이 있죠. 예.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시세를 안 줄 수가 없죠. 근데 계속 빼더라고요. 그래서 요때까지도 내가 틀렸나? 아니다. 근데 저의 믿음을 그 전날 저는 갈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고 역시 예상대로 종가되니까 이제 추세를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렸죠. 그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어제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차트를. 그러니까 요게 뭔가 시그널을 줬죠. 도지로다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나서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죠. 딱 찍고. 그럼 내일 잠깐 흔들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일 잘하면 이 최고가를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발표되는 걸 보면서 제 사견입니다. 이건 뭐 절정인 게 아니고 아닌 것 같으면 뭐 기사 나오면 내일이라도 나오면 뭐 기사 보고 터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수익은 발생할 겁니다. 저는 그래도 한 6,500원 이상에서 팔아야 되지 않나 분할로. 제 예상은 한 6,500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6,500원이라는 가격이 당장 금요일 날도 올 수 있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6,500원이 넘어가면 분할로 조금씩 팔 생각입니다. 제 계획은 그래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주봉을 봐도 딱 이제 세웠죠. 월봉을 봐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우겠죠 이번 달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KT가 유력하죠. 저는 이제 SK 줄 알았는데 KT예요. 어쨌든 KT가 인수를 해도 아무래도 큰 회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같은 그 인수했을 때 현대 HCN 자체는 좀 작은 그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좀 작은 회사죠. 그러면 작은 회사의 주가는 시세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세를 어느 정도는 최소한 먹길 바라시고요. 저는 최소한 뭐 어느 정도 갈 거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 기준에서 이제 좀씩 계속 수익을 이렇게 늘려 나갈 거고 저 역시도 오늘 들어갔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많이 못 들어갔지만 오늘 들어갔고요. 현대 HCN 같은 경우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안정적인 그러한 이제 그 뭐랄까 안정적인 주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저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안전을 위주로 수익 안전 마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갈 것 같아도 너무 리스크가 크면 들어가지 않죠. 근데 현재 HCN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또 매각 금액도 지금 6천억 정도 얘기하기 때문에 4천억에서 4,500을 얘기했는데 6천억 정도면 가격도 좋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에는 시세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시세를 바로 줄지 천천히 줄지 그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차트는 다 그려놨어요. 차트는 다 그려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본 분은 내일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 일정 금액이 되면 그렇게 대응하시고 수익이 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로 한 방에 그래도 한 30% 이상은 나야지만 계좌가 빵빵해지죠. 좀 비중을 실어서도 됐죠. 그렇게 해서 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HCN이었습니다. GM1 에너지죠. 어제 같은 경우 전 이게 이제 한번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갈 듯 하더니 또 이렇게 눌러버려요. 아주 조금씩 찔딱찔딱 주면서 괴로운 사람들은 나가라. 뭐 그런 뜻 같습니다. 급등은 없다. 조금씩 올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힘이 모이면 급등을 하긴 할 텐데 아직 힘이 좀 덜 모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출발시켜도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우선은 어제 좀 좋았는데 오늘 못 간 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매수 보유 홀딩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봉도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문제는 없고요. 주봉 역시도 요거를 뚫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언제 뚫리냐가 문제죠. 요번 주에 좀 뚫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수렴해버리면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번 볼까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때 뭐 뮤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를 전후로 해서 시세를 주긴 줄 겁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공시가 수주 공시가 안 나오면 지금 이렇게 좀 탄력을 받기 좀 힘들죠. 근데 그런 수주들이 계속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금 오랫동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게 약간 제가 좀 결과적으로 급등을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죠. 네. 그 급등이 하루나 이틀 연기됐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판단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뭐 할 수 없죠. 어제 이제 세 가지 제약회사 중에 신신제약이 오늘 좀 시세를 많이 줬죠.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은 주식인데 든 이유가 그 수도권 이전 신신제약이 뭐야 중부권 그쪽에 그 세종시 근처로 요번에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뭐 그런 땅이나 건물 뭐 그런 게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오늘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 좀 빠졌죠. 그래서 조금 횡보하다가 이걸 채울 수도 있고 차트는 그렇습니다. 주봉을 봐도 요걸 못 뚫었죠. 박스를 조금은 이번 주에 뚫어주면 좋은데 뚫을 수도 있겠죠. 여기 좀 시간에 6%대 이상 상승해서 끝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뚫으면은 뭔가 이 대세 상승이 어차피 매출은 꾸준한 회사니까요. 제약회사 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박스권을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정도 뚫으면은 그다음부터 한 어느 정도 선, 한 이 정도 선까지는 무난히 가겠죠. 그 신신제약이 의외로 다코스로 떠올랐습니다. 이 세종시 관련 그 수도 이전 문제 있죠? 그거에 해당이 되면서 테마를 엮이면서 그거하고 또 치매 관련 또 그런 주식을 오늘 엮였죠. 오늘 그래서 치매 관련 주식으로 좀 잘 간 주식은 이제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메디프론도 오늘 치매 그 테마에 치매 관련 테마로 해서 오늘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죠. 메디프론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메디프론 같은 경우 시세가 좋네요. 근데 오늘 다 빠졌다고 봐야죠. 거래량은 이제 어제보다 많이 났는데 윗꼬리를 너무 심하게 달았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보하다가 다시 윗꼬리를 채우러 어느 순간에 힘이 모이면 가죠. 근데 이제 내일은 하락할 확률이 높죠. 5일선과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옆으로 하락 횡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봉을 봐도 이제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최소한 밀리겠네요. 그리고 월봉을 봐도 역시 뚫었죠? 뚫었다 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메디프로는 이제 이 수렴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수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물린 애들이 좀 털 때까지 이렇게 횡보하겠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올리겠죠. 그래서 추세를 바꿔놓았다고 봐야죠. 메디프론도 역시 오늘 치매 관련으로 해서 얘가 제일 좀 셌네요. 신신제약보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진양제약이 있습니다. 진양제약도 오늘 치매 테마로 갔죠. 보시면 어제 이 윗꼬리를 다 채웠네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요거를 뚫어버리면 시세를 또 주겠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 긴 박스 흐름에서 벗어나는 시점이네요. 벗어나면은 좀 위로 열려 있네요. 과연 이제 힘이 얼마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수렴을 한다고 봐야죠. 내일이 중요하네요. 내일에 과연 요 고점들 있죠. 전방 고점들을 요번에 어제 고점을 뚫었는데 밀렸죠. 이제 전방 고점들을 어떻게 한번 뚫으면 이 수렴 구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좀 갈 수가 있겠죠. 최소한 이거 고점을 뚫으러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진양 제약은 내일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강한 매수에 의해서 이걸 뚫느냐, 못 뚫느냐인데,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때려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딱 박스권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양 제약도 치매 관련주 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개 종목이 시세를 줬습니다. 네,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실적도 좋고, 예, 좀 K 방역 관련해서 지금 진단 키트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뭔가 허가가 떨어지죠. 예,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출발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호재는 다, 그러니까 재료는 다 익었어요. 예. 오늘 보시면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떠서 해서 저는 이제 요거 오늘 분명히 마이너스로 수렴할 거다. 예, 그랬죠? 분명히 그러더니 오후 되더니 결국 이렇게 한번 찍었죠. 그러면은 한번 주봉을 보시면 아직도 이 5일선과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더 꼬리를 달고 올리던가 해서 조금 이격을 더 줄일 확률도 있고요. 뭐, 안 줄일 수도 있겠어요, 어차피. 근데 줄일 확률도 좀 있다. 이거죠. 어제보다 확률은 떨어졌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어제 같은 경우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 5일선을 꺾어놨기 때문에 고점에서 시작했지만 또 눌렀죠. 5일선 밑으로. 내일도 이제 요렇게 해서 내일 요쯤을 찍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찍거나 해서 차트를 요 21선을 한번 찍어주면 안정적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요때도 보시면 21선 찍을 듯 하고 돌렸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거의 찍을 듯이나 찍거나 해서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는 내일 좀 이렇게 찍어주면 내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찍을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좀 수익이 있지 않을까. 내일이나 모레쯤에 21선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가 매수 시점 같아요. 예, 바이오 스마트였습니다. 오늘 좀 안 움직이던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3일 전인가요? 예, 총리 되시는 분이 방문을 했죠. 중소기업. 대전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기사화 됐죠.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대권 후보죠, 지금.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좀 시세를 줬는데요. 한번 일봉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형적인 상승 차트죠. 여기서 조금 이제 횡보를 옆으로 밀려다가 오늘 세웠죠. 방향성을 상방으로 태웠죠. 그래서 꼬리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아직까지도 위로 더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 고점을 이번 주나 다음 주 뚫어주는 게 좋겠죠. 월봉 역시도 조금 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는 그렇네요.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아직 큰 시세는 안 와도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그 합금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거의 뭐 몇 가지 기술은 그 최고의 기술이죠. 또 거의 이제 독점적이기 때문에 조금 미래가 좀 밝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여기를 방문했었죠. 제가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바이넥스를 계속 추천 중이죠. 13,000원대부터 해서 15,000원대, 이때도 추천을 했죠. 네, 지금 오늘 갔습니다. 바이넥스가 이번엔 2만원을 꼭 넘길 것 같아요. 계속 상승 추세죠. 주봉을 봐도 계속 꼬리 부분 요걸 또 채우면서 또 상승 추세죠. 월봉을 봐도 이번 달은 좀만 더 올리면서 제 생각에 한 2만원 근처까지 좀 못 갈 수도 있겠는데 이번 달에 18,000원? 이 정도? 18,000원까지? 이 정도는 열려 있습니다. 바이낸스 같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주식이 무서운 주식이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런 주식은 그냥 묻어두지 않으면 못 먹어요.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JW 신약입니다. JW 신약, 신신제약, 삼성제약 있죠. 그러니까 못 가는 재료는 있는데 못 가는 주식. 지금 신신제약이 갑자기 시세를 주고요. JW 신약도 드디어 5,000원대. 이제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뚫고 있죠. 뭔가 이제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거 뚫고 나면 좀 눌러주겠죠.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세우고 있죠. 이번 주에 한 요 정도나 여기까지 좀 찍으면 좋겠네요. 물봉도 보면
만약에 이게 시세를 받는다면 이제 여기까지, 요거까지 찍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우리도 한 1,500원가량은 있네요. 예, 제대로 간다면요, 요번 달에. JW 신약 같은 경우도 관심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주식이죠. 이런 주식은 이제 묵혀두면 언젠가 한번 해주죠, 크게. 네, 삼성제약입니다. 오늘 조금 올렸다가 이렇게 뺐죠. 삼성제약도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뭔가 수렴, 이평선들을 좀 모으고 있죠. 주봉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하죠. 월봉을 봤을 때는 이제 요거를 계속 때려맞고 있는데, 이제 요 박스권을 뚫을 때가 굉장히 심하겠죠. 이렇게 안간 제약 주식들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재료는 뭐 삼성에 대한 그 결과들이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재료들은. 담가둬야 돼요, 이런 거. 이중항체 주식 앱클론이죠. 거기다가 또 코로나 항체인가요? 그것도 개발하고 있어서 시세를 많이 줬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많이 줘서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빼졌다가 다시 오늘 세웠죠. 그리고 요 차트 보십시오. 종가가 고가죠. 종가가 고가. 그러니까 종가를 고가로 끝냈죠. 이렇게. 그런 주식은 그 다음날 슈팅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HCM, 웹클론 둘 다 종가가 고가로 끝났어요. 내일 시세를 줘요. 그래서 웹클론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내일 뭔가 큰 발표가 있거나 조만간 엄청난 호재가 있나 봅니다. 내일 손이 빠른 사람은 뭐 진입할 수 있다면 웹클론을 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근데 잘 해야죠. 항상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장점인데 내일 같은 경우 갭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갭상승. 요런 게 굉장히 힘이 좋은 겁니다. 딱 박아놨죠, 찍고. 지지선 확보하고. 까뮤 ENC입니다. PC공법. PC공법. 뭐 이렇게 조립해서, 공장에서 조립해갖고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뭐 그런 건축물들이죠. 근데 아마 여기에 무슨 그림 관련돼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재건축이랄까 뭔가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좀 시세가 있나 봐요. 보면은 오늘도 좀 수상하긴 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망가졌던 차트가 이 조정을 주고 다시 여기다 걸쳐놨죠. 주봉을 봐도 수렴을 하고 있죠.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이제 여기서 뚫어놓으면 다음 달이나 이때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뮤 ENC 한번 좀 눈여겨 보십시오.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많이 밀어주고, MLCC죠. 예, 전자제품의 쌀같이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그러한 소재를 생산하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오늘 조금 이제 이 수급이 들어온 거. 물론 이제 리포터에서 목표가를 15만 얼마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번 이렇게 수급이 쭉 들어왔죠. 그래서 일봉도 이렇게 딱 세워놓고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도 역시 여기서 꺾었죠. 꺾었습니다. 꺾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거의 다 간다고 봐야죠. 조금 가면 더 갈 것 같기도 하네요. 많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 월봉도 지금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 주식도 이제 수렴 구간에서 빠지려면 이제 요 꼭지 부분을 좀 요번 달이든 다음 달에 좀 돌파해주면 무난하게 다시 시세를 줄 수도 있겠는데요. 많이 안 잡아도 한 15만 원대까지 한번 도전을 하긴 하겠습니다. 원체 주식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진 않겠죠. 삼성전기가 오늘 좀 반등을 하면서 좀 모양새가 좋길래 그냥 한번 이렇게 소환을 해봤습니다. 또 삼성전기를 또 저도 매일같이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소환해봤습니다. 오늘 SK케미칼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회사가 이제 코로나 백신 계약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SK의 자회사인 이제 SK 바이오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위탁 생산을 맡았기 때문이다. 요것 때문에 오늘 그 상한가를 갔습니다. SK케미칼 차트를 보시면 거의 아침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상승 추세였는데 이제 여기에 갭이 생겼습니다. 갭. 시팅이 나온 거죠. 갭이 생길 정도로 급하게 올렸네요. 쭉 올렸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좀 과열 구간이긴 한데 이 정확히 좀 판단하기가 애매하네요. 근데 뭐 매력적인 그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소환을 해봤습니다. SK케미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기엔 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그냥 이런 주식도 상한가를 갔네요. 그 수도 이전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유라테크 물론 그거 말고도 재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라테크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종가에 깨졌죠. 차트를 보시면 눌렀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또 가고 엄청나게 지금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유라테크가 이제 시세를 계속 주고 있죠. 주봉을 봐도 두 개 바닥 세웠죠. 예. 월봉을 보면 쭉 올렸죠. 바닥에서부터. 근데 이제 지금 시세가 좋다면은 이 고점을 향해서 한번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정도 힘이 안 될까요? 좀 지금 뭐 오늘 근데 상이 깨졌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예. 하여튼 뭐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또 상이 잘 가다가 이제 깨졌죠. 예, 이런 거는 좀 들어가기가 불안합니다. 예, 좀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유라테크, 세종시 지방, 그러니까 그 수도 이전에 대한 그런 지금 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네, ST팜이라고 전에 한번 이제 홍보 얘기를 해드렸던 주식인데요. 오늘 좀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죠. 전형적인 상승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차트가 좋아지지 않았었을 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주봉을 봐도 계속 상승 우상향을 하고 있죠. 월봉을 보면은 이제 쭉 빼 올리고 있죠. 요번 달에 아마 이게 이제 이 고점까지 한번 가면서 거의 다 왔습니다. 고점이. 이걸 뚫겠죠? 뚫으면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달린다고 봐야죠. 예. 길게 쭉 빼면은 이제 쭉 다시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고점을 알리는 신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보다는 이제 보유분들은 좀 더 오르면 매도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 플러스입니다. 그린 플러스. 시세를 조금씩 출듯출듯 하면서 오늘도 도지를 만들었죠. 도지를 만들었어요. 내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계약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트가. 예. 그래서 이 그린 플러스는 뭐죠? 뭐 그런 하우스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팜, 예? 뭐 도시에 만드는 무슨 그런 팜 뭐 그런 거 관련돼서 뭔가 생태 도시인가? 뭐 하여튼 그런 쪽에 관련돼서 뭔가 시설도 하고 뭐 그런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요즘에 밀고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만간 좀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가 뭔가 기다리는 차트인데요. 그래서 그린 플러스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스맥입니다. 예스맥. 오늘 좀 좋았죠? 예스맥도 자회사가 뭐 혈장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죠. 자원 개발인가? 그것도 하고. 차트가 좀 계속 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어서 시세를 주지 못하지만 계속 수렴을 하죠. 조만간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겠죠. 주봉도 지금 수렴이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쭉 올리면서 뭔가 S맥도 조만간 상방향으로 보면은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전체 좀 끼는 많죠. 끼는 많은데 좀 그게 이제 모아지지가 않는 건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온테크를 잠깐 소환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죠? 이 네온테크의 지금 뒷다리를 잡는 게 뭐죠? 1,000원짜리 전환사채죠. 예, 전환사채를 지금 상장은 됐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지금 8월 10일인가요? 그때 보호예수가 풀리죠. 예, 그러면은 그때쯤에 주가가 엄청 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차트도 지금 갈자리에서 계속 누르고 있죠. 네, 그랬죠. 뭐 어차피 올려서 반짝 올려도 다시 빠질 겁니다. 8월 10일에 1,000원짜리가 상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유예수가 풀리죠.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8월 10일을 그 새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8월 10일 이후에 이 주가가 많이 빠질 거 아닙니까? 1,000원짜리에 의해서 희석이 돼야 되니까. 1,000원짜리들이 만약에 상장이 이제 팔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보호예수가 풀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이게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겠죠. 제 생각에 2천 얼마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다 대고 막 던지겠죠. 한 따블이 넘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빠지겠죠. 예, 그 빠지는 시기 결국 그 8월 10일 이후에 주가가 아마 좀 많이 빠질 텐데 그 전후로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네온테크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죠. 신규 하는 분한테. 그래서 소환을 한 겁니다. 자, 달력에 적으세요. 8월 10일 이후부터 네온테크 주가 관망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정말 많이 빠지면 1,000원대도 볼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빠지면은 그때 매수를 해도 이 회사는 뭐 반도체 관련된 그러한 뭐 소재나 이런 걸 하면서 또 뭘 하죠? 예, 바로 그 드론 테마인데 이제 군사용 드론과 뭐 농업용 드론, 특히 군사용 드론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활발히 하나 봅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테마가 올 때 앞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죠. 이렇게 푹 빠지는 상황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그때 발목을 잡으니까 기존 주주들은 열받죠. 그렇지만 새로 진입하는 사람한테는 저가 매수, 이 정도 되겠죠. 저가 매수의 그 타이밍이 되는 거죠. 타이밍. 그래서 좀 여윳돈이 있다면 그때 매수를 해두면 이런 주식은 다시 3,000원대로 희석이 되면 아마 회복될 확률이 높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래서 네온테크를 한번 가격이 싸지면 그때 한번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죠. 이게 지금 국내 금 차트거든요. 그래서 금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다가 지금 계속 금 차트가 상승하고 있죠. 많이 상승했습니다. 금 차트가 많이 상승하면 금을 거래하는 쪽에도 좀 좋지 않을까요? 수익이. 기존 보유한 재고도 가치가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좀 금 관련된 회사 중에 조금 시세를 못 주고 있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IT센이 이제 금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금을 거래하는 그러한 자회사를 금거래소인가 무슨 한국금거래소인가 뭐 있습니다. 그 매출이 엄청나답니다. 1%의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올려놨죠. 지금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그거에 의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자신들이 또 거래도 하면서 뭐 보유한 금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금값이 좀 관련돼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IT센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는 뭐 좀 좀 스토리가 될 것도 같아서 한번 좀 소환을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IT센입니다. IT센은 이제 금값 상승에 따른 뭔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자회사가 금거래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이제 소프트센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관심 종목에 해놨는데 오늘 이름이 비슷해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이 이제 거의 바닥이죠. 예, 바닥입니다. 아직 매수 시점은 아니에요. 주봉도 좋진 않죠. 예, 월봉도 역시 여기서 이제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센은 지금 뭐가 있냐면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 이제 중국 가서 뭔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50억 규모의 이제 제3자 배정 증자 대금이 완료됐습니다. 홍콩 춘수 국제무역유한회사를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을 납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280원이고 8월 12일 날 상장이 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중국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사업부터 뭐 IT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뭔가 거기에 따른 이제 좀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좀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좀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현대 HCN, 현대 지원앤 에너지 또는 뭐 바이오스마트 등 좀 확실한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랑 또 이 제약 3인방 그런 회사들을 사서 또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수렴 중이죠. 예, i3 시스템 또 자세히 보면서 좀 안전한 걸로 해서 이번에 실적이 좀 나오는 주식으로 해서 이번 달 또 8월 15일까지는 무난히 좀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